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도혁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7월 11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바짝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삼성전자도 7만원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거 아직은 기술적 반등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특히 특이할 만한 것은 환율이 급락을 했고, 그렇죠?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 하지만 그 사이에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욕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지만은 운수 장비 쪽이 매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는 순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의 시장의 어떤 그 수급 상황에 조금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지수는 41포인트 올라왔어요. 막판에 바짝 당겼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지금 이제 순매수를 보인 것이죠. 수급을 먼저 보면 자, 여기 이제 이 수급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하루 산 걸 가지고 순매수로 돌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20이었어요. 20. 그러니까 투자 심리 20에서는 뭐 언제든지 심리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업종별 순매수인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IT 지금 351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운수 장비 쪽에서는 1235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어디가 더 크냐? IT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지수가 물론 호가 공백이라든지 그 사이에 낙폭 이런 거 가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했지만, 지금 지수를 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IT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더 몰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는 중심선 왔지만 이 21선이 좀 휘어져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자 주봉, 그렇죠? 월봉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8월이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이 돼 보면 7월에야 뭐 이대로 유지가 되겠죠. 8월이 돼 보면 아마 저기 그 조금 더 올려 붙이려는지. 하지만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주봉상 여기 이 120주봉 자꾸 내려오잖아요. 2700 정도. 여기가 지금 한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좀 추스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2% 위에 올라왔으니까 괜찮고요. 금양이 좋았고요. 금양. 하나시스템 예. 갑자기 사례가 들렸네요. 하나시스템이 수주가 있었다는 거죠. 방산 쪽.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추진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합치면 그런 점들. 하지만 뭐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았다 생각이 들고,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DX, 테라사이언스, 엠로, 두산 테스나, SM
TMC, 포스코, 엠텍, PNG 이런 것들 좀 올라왔습니다. 테마로 보면 이제 원자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SM이 올라갔으니까 한류 컨텐츠도 괜찮았겠죠. 조선해양 플랜트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고객 예탁금은 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신용이 자꾸 좀 꼬부라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변수들 좀 보도록 하죠. 해외 변수 보면은 국제 유가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고, 자, 이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단 이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매수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이제 그 달러 인덱스의 하락, 이런 것들 영향 줄 거로 보여주고,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낙폭이 컸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그 옵션 만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런 포지션이고, 금융 투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포지션 잡지 못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제대로 된 투자를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승기를 잡았는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사이에도 밀어내면은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들이 상당히 올라왔군요. 그렇죠?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되는 걸 보면 오늘 11일이잖아요. 그렇죠? 11일 오늘은 특별히 발표되는 건 없고, 그렇죠?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 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기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헤드라인도 중요해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CPI 상승률 전년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는 이제 근원 CPI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원 CPI 전년비, 이것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말고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수의 6개월 만에 반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샀으니까 대형주 강세를 보였겠죠. 한전산업이나 한신기계, 일진파워가, 두산에너비리티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까꾸로 가는 거죠. 까꾸로. 에너지 대책이 까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까꾸로 가는 게 한둘이 아니죠. 그렇고요. 자, 미래에셋에서는 원화 강세와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상승했다. 미국의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정도 얘기되는 것이고요. 자, 미국의 인플레 둔화 기대에 장중 환율 1290원까지 밀렸다. 13개월 만에 최저를 보였다. 역시 이제 CPI. 근데 문제는 근원 물가는 잘 안 내려올 거예요. 헤드라인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근원 물가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이 괜히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자,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7월 기준금리 동결이다. 이거는 큰일입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잖아요. 어디 외통수냐? 바로 부동산. 그렇죠? 지금 새마을 금고 PF도 문제고,
그리고 그 증권사들의 그 이 PF도 문제고 상당히 큰 지금 이제 그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뭐 못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올릴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아마 저기 그 금리 올린다 그러면 저기 그 한국은행 압수수색 저기 그 당할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왜냐면 내년 4월에 지금 저기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부동산이 뻥뻥뻥뻥 터져버리면은 그럼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문제 생길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자, 대만 TSMC 상반기 매출 3.5% 감소. 6월 매출 11% 감소. 결국 이제 TSMC도 좀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AI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지만 뭐 PC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2024년 상반기 매출이 약 4%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3.5% 줄어들었다. 6월 매출은 11% 줄어들었다. TSMC는 인공지능 서버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자용 IT 기기 수요 감소로 상반기 실적이 영향을 받아서 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뭐 삼성전자에도 결코 좋은 그런 적이 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 PF 사태 증권사들 비상계획 가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들은 그게 없어요. 증권사들은 뭐 저기 그 지불 준비율이나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죠? 새마을금고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 연체율이 15%대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증권사들은 적극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자체 컨티센스 플랜을 세우는 등 그 계획에 나섰다. A사는 부동산 PF 추정 손실 규모가 전날 기준 223억으로 집계됐다면서 조금이라도 PF 관련 부정적인 증거가 보이면 보수적으로 바로 추정 손실로 잡기로 했다. 우발적인 그 점을 잡기로 한 게 되겠죠. 자, 이게 아마 이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린다고 해서 막는다고 해서 내려오는 게 안 내려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 유상증자 7조 143억 원, 전년 대비 66.8% 줄어들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시장이 그만큼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워낙 대형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유상증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하나오션 2조 1천억 원, 롯데케미칼 1조 5천억 원, PNT 1,500억 원, 그죠? 그 다음에 CJENM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했을 텐데, 이렇게 한 게 상당히 좀 문제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유상증자보다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싸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 발행해서 나중에 원리금 다 갚고 끝나는 게 오히려 회사보다 이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주식시장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유상증자 실패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증자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시장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다. 그만큼
수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배당주는 뜨거운 바람 불 때가 제철이다. 원래는 배당주는 10월에 투자하라는 거죠. 10월에. 근데 뭐 뜨거운 바람 불 때니까는 10월에 할 것 같으면 7, 8월에는 뭐 못할 리가 있냐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그 사이에는 기업들이 배당을 평준화해서 줬던 거예요. 평준화해서.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배당 평준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은 아마 배당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을까. 배당 자체를. 결국 이제 실적이 유지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만 제한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뭐 그래도 저기 그거 한번 올라가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기 그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 우리가 목표했던 2,70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때 이제 아마 중심이 되는 것들이 IT가 중심을 잡아주고, 여기에 자동차, 화학, 조선, 이것들이 아마 저기 수익을 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